지난번 9.19 남북 공동선언문 기념식에 문재인이 서울로 오래간만에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병원을 찾아서 이재명을 만났지요. 언론에서는 위로한다, 격려한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둘이 만나는 그 장면에 단순히 위로다, 격려다 이것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둘의 만남이 단순히 위로다, 격려다로 끝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손도 잡고 걱정스러운 대화도 나누었지만은 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보면서 참 예사롭지 않다, 평범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둘은 정치적인 동지이자 지금은 동병상련에 처해 있습니다. 이재명은 수사를 받더라도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수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동시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법정에 서 있습니다. 물론 엊그제에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비리 사건 때문에 유창훈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석연찮은 기각을 받았지만 본인으로서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일단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어제 오후에 21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가면서 강서구청 후보자로 나선 자당의 후보자를 깜짝 지원 유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깜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늘상 하던 그런 행동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깜짝이라는 것, 놀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정된 깜짝이었기 때문에 놀라지를 않습니다. 단식 선언도 깜짝 꼼수 단식으로, 검찰 영장 청구할 때도 어떻게 깜짝 행동이라고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9월 18일 그날은 다 언론들도 그리고 자당의 의원들도 18일 날은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예견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맞아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죠. 절차에 따라서 영장 청구를 신청했을 뿐인데 자당 의원들과 이재명은 맹렬하게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잔인한 검찰이다. 반인격적인 살인 행위다. 국가 폭력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아니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영장 청구를 국회에다 냈는데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이 자신은 깜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깜짝이 아니라 그 위기를 그런 표현으로 했을 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병원을 퇴원하면서 강서구청 후보자의 지원 연설을 하면서 언론들은 정식으로 당무 복귀가 시작되었다라고 또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 대표자가 서 있는 곳이 근무처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유창훈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습니까? 목맨 소리로 울먹이면서 방어만 할 수 있게 구속만은 피해 주십시오. 아주 읍소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법조인인데 형의 선고를 다 받게 된다면 50년은 살 것이다. 감옥에서 50년은 살겠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의 죄를 자기 자신은 증거를 대라고 윽박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은 범죄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형이 선고가 된다면은 50년은 충분히 받을 것이다.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방어 전략을 펼쳤고 본인 자신은 매일매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유창훈의 기각 판결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쇼크사 직전에 심폐소생술로 일단은 숨을 돌리게끔 숨 쉬게끔만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늘 불안한 것이죠. 자신의 입으로 오죽하면은 마지막 카드가 단식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식에 명분이 있었습니까? 꼼수 단식이다. 이런 비난 속에 결국은 피하다 녹색병원으로 피신한 것 아닙니까? 저는 도망을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꼼수 단식을 했지만 언론이라든가 병원 측에서는 건강에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에 브리핑을 하던 언론인이라고 기자라고 했던 그 한민수가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최선의 수행만을 맡겠다. 음식 섭취는 절대 하지 않고 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강에 대한 우려 기사가 한 줄이라도 난 거 보셨습니까? 언론에 건강이 나빠진다, 건강이 좋아진다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꼼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말이었죠. 상태였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환자를 나이롱 환자라고 부릅니다. 아프지도 않는데 상처도 없는데 병원에서 그냥 누워있는 사람을 나이롱 환자라고 부릅니다. 결정적으로 고단위 영양제 수액을 몰래 맞다가 이것도 들켰지요. 한마디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병원에 더 있을 수도 없는데 퇴원을 하자니 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바로 자당 후보자 강서구청의 후보자로 나섰으니 지원 유세를 어떤 방법이든 해야겠다. 동정 여론을 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서 투 트랙을 쓴 것이죠.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겁니다. 왜 법정에 출석했을 때에 두 다리에 힘이 없어서 21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 재판장님 조기에 재판을 종료해 주십시오 해서 2시간도 채 안 돼서 퇴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는 곧바로 하나는 이루었고 또 하나 자당의 후보자의 지원 연설을 하기 위해서 강서구청 쪽으로 뛰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철저하게 병상에서 여론 놀이를 해야 했습니다. 최대한 동정 여론을 만들어내서 이제 몸을 추스리고 몸이 조금 나아진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제 저녁에 강서구청 쪽으로 유세를 나갔습니다. 다 이것이 계획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에게는 늘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던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자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커터팔 습격을 피습을 당하고 나서 한 말씀이 대전은요. 그때 대전은 지역적으로 판세가 열세 아니었습니까? 수술을 받고 나서도 걱정이 되어서 대전은요.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재명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말이죠. 그때의 대전의 열세였던 그 박근혜 쪽이 그 한마디로 열세를 뒤집고
대단한 열풍을 일으킨 것을 이재명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은 피습을 당해서 상처를 당한 입장에서 걱정의 소리를 했지만 이재명은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고급 영양제까지 맞고 있는 그 입장에서 다쳤습니까? 상처가 났습니까? 이런 넌센스 코미디를 하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한마디로 머리 수준 차지요. 이재명이 요즘에는 웃습니다. 아주 표정이 밝습니다. 그렇죠. 유창훈 덕분에 숨을 쉬고 살아있으니 웃을 수밖에요. 그러나 그는 늘 불안합니다. 단 한 개의 혐의라면은 유창훈으로서도 살아날 수 있겠지만 제2의 유창훈, 제3, 제4의 유창훈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런 기회를 만난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은 늘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병문안을 온 문재인, 위로다, 격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병상련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문재인은 요즘에 속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짖습니다. 그냥 짖습니까? 짖는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입니까? 위기를 느낄 때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이유도 없이 짖어댑니다. 저는 요즘에 늘 문재인을 떠올리면은 문재인을 보게 되면은 노무현 생각이 떠오릅니다. 노무현이 봉하마을에 법무부의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을 때의 그 모습이 자꾸 저는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재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무현이 버스를 타고, 그것도 법무부의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올 때의 그 모습을 문재인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 초조하면은 나돌아 다녀야 합니다. 조용히 있기보다는 내 자신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질 않고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은 연신 줄 담배를 피워가면서 초조감을 잊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나도 이재명처럼 나를 지켜줄 홍위병이 필요하다. 이재명에게는 딸랑거리는 아부와 아첨 측근자들이 있고 또 든든한 개딸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는 이재명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을 문재인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으로 있을 때의 문재인이 이런 극성 지지자들에게 양념이나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문재인 주변에는 양념도 조미료도 아무도 없이 혼자입니다. 나를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잊혀지고 싶다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은 잊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문재인의 마음입니다. 나를 알려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든 알려야 되겠다. 지금 윤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자신을 알리고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재명보다도 더 급한 것이 문재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들이 늘상 싸우던 것이 통치권자의 행위였다, 권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통치권자의 행한 것으로 모든 것이 받아들이고 용납될 수 있을까요? 이대준 씨의 사망사건 아시죠? 어느 사건, 어느 문제보다도 폭발력이 큰
뇌관이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선설합니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대준 씨를 지키고 보호하기는커녕 버렸습니다. 뻔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고서도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외면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감사원이 조사를 거의 다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니 문재인의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동병상련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재명과는 동지이자 한때는 숙적 관계였지만 지금은 동병상련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병사에 끌려가서 바다에서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신이 불탔는데도 모른 채 했던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둘 다 초조함 속에 겉모습은 웃음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 저 웃음의 진실은 어떤 웃음일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